저는 올해 91살입니다. 심장도 간도 아직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멀쩡히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밥 해먹고 걷고 책 쓰고 환자들 상담합니다. 그런 저를 보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물어보죠. 정 박사님, 90 넘어서도 병원 안 가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0대에 끄는 습관 하나가 내 심장과 간을 지금까지 지켜줬어. 믿기지 않으시죠? 사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50대 때까지만 해도 매일 반복하던 그 습관이 60대를 지나면서 피로로 나타났고 70대에는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땐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습관이 제 심장을, 간을,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끊자마자 몸이 바뀌었어요. 아침이 가벼워졌고 두통이 줄고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간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 이 습관이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 습관을 오늘도 반복한 분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몸에 좋은 줄 알고 하는 분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91세 의사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려 합니다. 50대 이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하면 70대의 심장과 간이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제가 실천해온 매일 단 5분의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저 정병우가 병원 대신 평생 실천해온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당신의 건강 앞으로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50대 중반까지도 건강을 꽤 자신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으니까요.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슬슬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졌고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간혹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넘겼고 운동을 조금 더 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간 수치도 정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장 기능 수치가 경계선이었고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면 위험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눕게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철저히 내 생활 습관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게 30년 넘게 이어져 온 루틴이었어요. 시간 아낄 수 있고 머리도 맑아지고 위장도 편안한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공복 커피는 강한 산성을 띱니다. 위에 아무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간 기능이 부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해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지고 부정맥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50대 내내 마셔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간과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 심장학회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21% 높았고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상승한 비율도 비음주자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2019년 일본 간학회에서는 공복 카페인이 간세포 재생 기능을 억제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쓰리다는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심장박동과 간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복 커피 외에도 제가 범했던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밤 11시 이후 먹는 늦은 야식. 밤에 위장이 일을 하면 간은 해독보다 소화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간세포 회복이 안 됩니다. 혈당도 높아지고 중성지방이 간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생활 습관. 혈류 정체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굳으며 대사 기능이 떨어지죠. 실제로 간 수치가 안 좋았던 시절엔 제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착각. 지나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저는 매일 빠르게 걷고 계단 오르기를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러다 부정맥 증상이 찾아왔죠. 50대는 몸이 버티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간 수치, 심장 박동, 혈압, 내장 지방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에 그 습관을 끊지 않으면 60대부터 몸은 서서히 반응을 시작하고 70대에는 병원 진료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것. 저는 60대에 이걸 고쳤고 91세가 된 지금도 심장약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환자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냥 매일 하던 거라. 그게 나쁜 줄은 몰랐어요. 커피 한 잔, 야식 한 번쯤 괜찮지 않나요? 운동 열심히 했는데도 왜 심장이 안 좋다고 하죠? 그 질문들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늦기 전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 침대 대신 제 책상에 앉아 있고 피검사 수치는 항상 정상이죠.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내 심장과 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지금 바꾸는 순간 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저는 제 몸을 갉아먹고 있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만둔다고 해서 몸이 금방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주 간단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5분, 아침마다 반드시 실천하는 단 3단계입니다. 이 루틴은 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간 수치를 회복시켰으며 무엇보다도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줬습니다. 첫째, 아침 30초 심호흡과 복부 두드리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등을 바닥에 붙인 채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5초간 들이쉬고 5초간 참은 뒤 7초 동안 내쉽니다. 이걸 3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손끝으로 배 주변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특히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간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두드리며 간을 자극합니다. 이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아침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간 주변 혈류를 증가시켜 소화기관을 깨워줍니다. 저는 이걸 시작하면서 아침 속쓰림과 두통이 사라졌고 혈압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둘째, 공복 커피 대신 온수에 꿀 반 티스푼을 넣은 음료입니다. 커피를 끊자 정신이 몽롱했지만 따뜻한 물 한 컵에 꿀을 반 티스푼 넣어 마시자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은 위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여야 하고 꿀은 간의 글리코겐을 빠르게 공급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천연 항산화 성분으로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꿀을 소량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과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복부 팽만감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심장 보호 스트레칭 3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어깨 말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어깨 위에 올리고 팔꿈치를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10회씩 2세트 반복하면 흉곽이 열리고 심장 압박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펌핑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1초에 1번씩 30번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에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세 번째는 양팔 들어 올리며 심호흡입니다. 들이쉴 때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고 내쉴 때 팔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건 심폐 기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서 심장 박동이 일정해졌고 두통도 줄었으며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루틴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몸속에서는 큰 작용이 일어납니다. 심호흡과 스트레칭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화하며 꿀과 온수는 간에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위산 분비를 줄입니다. 종아리 운동은 심장 부담을 줄여주고 복부 자극은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이후로 제간 수치는 AST, ALT 모두 정상이 되었고 부정맥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아침 심호흡 루틴을 실천한 그룹이 혈압 상승폭이 18% 낮았고 일본 간학회는 복부 마사지와 온수 섭취가 간세포 회복 속도를 25%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노화의학회 저널은 하루 5분 스트레칭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14%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시간 부담이 거의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 가능하고 고령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엔 효과가 안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커피나 자극에 익숙한 사람은 초기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저도 3일, 7일, 14일, 그렇게 3주가 지나자 몸이 바뀌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91세가 된 지금도 저는 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제가 병원 침대 대신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 박사님, 혹시 커피 말고 마셔도 되는 게 있을까요? 루틴을 못 지키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건가요? 혹시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추천해온 대안적인 접근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아까 소개한 루틴이 어렵거나 익숙해지기 전 실천할 수 있는 보안 루틴입니다. 첫째, 공복 꿀물 대신 보리차나 미지근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리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생강차는 혈류를 자극하고 간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드셔야 하며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이 어려운 분은 좌우로 허리 돌리기 동작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좌우로 10번씩 천천히 허리를 돌리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복부 혈류가 개선되고 장기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셋째, 매일 스트레칭이 어렵다면 잠들기 전 1분 폭식 호흡만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장과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폭식 호흡은 수면의 질을 높여 그 회복 기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이제 이 루틴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의 순서를 따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은 채로 심호흡 3번. 복부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자극.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반 티스푼을 넣어 천천히 마시기. 팔과 다리를 쭉 뻗은 후 어깨와 종아리를 30초간 움직여주기.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하루하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 차이가 1년, 5년, 10년 후엔 심장과 간 건강에 큰 차이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 루틴을 따라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꿀은 1일 1티스푼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의사 상담 후에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심호흡 시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모든 건강법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몸이 이미 만성질환 상태라면 루틴만으로 개선을 기대하지 말고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이 루틴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력 강화와 유지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 습관이 10년 후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91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몸은 오늘도 잘 살아남았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나는 어떤 아침 습관을 바꿔볼 수 있을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병훈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